괭이 부리말 아이들. 김중민은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괭이 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인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으며 지역운동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작품으로는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종이밥, 내 동생 아영이 등이 있습니다. 괭이 부리말 아이들은 작가가 실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매우 사실적이며 구체적입니다. 슬픔이 아프게 이어집니다. 여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인천이 개항한 후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일제시대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가난한 식민지 노동자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1.4후 때 황해도에 살던 사람들이 피난을 왔고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 뒤에 이 농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괭이 부리말은 어디선가 떠밀려 온 사람들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괭이 부리말도 판잣집들이 헐리고 상잣과 같은 빌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할 때쯤 IMF 뒤론 일자리 없이 집에 있던 동준이 아버지는 30만 원과 편지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에 집을 나갔고 동네에는 빈 판잣집들을 다 부숴 동준이네 집만 달랑 남았습니다. 형 동수는 보름 만에 들어와 다락에서 누워 있습니다. 동준이는 형이 뭘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운동회 연습을 안 하는 숙자에게 자신이 괭이 부리말 출신이란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숙자에게도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고 힘들 때는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한복이 없어 연습을 못하고 일기만 쓰면 집 나간 엄마가 생각이 나서 쓸 수 없는 숙자의 상처를 선생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숙자의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자는 엄마가 다시 나갈까봐 눈치만 살폈지만 쌍둥이 숙희는 엄마한테 꼭 붙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돌아온 걸 안 숙자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영호는 자궁암 말기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뼈가루를 영종도 앞바다에 뿌렸습니다. 성실한 영호는 공익 근무를 마치고 남들만큼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꿈에 부풀었지만 이제 그런 꿈들은 사진첩에 갇혀버렸습니다. 영호는 어머니를 보내고 보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공사장을 지나치는데 남자아이 둘이 본드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아이들을 때려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데려와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영호는 동수를 앞세우고 동준이네 집에 갔습니다. 영호는 버짐이 핀 동준이와 구더기와 바퀴벌레들을 봤습니다. 영호는 동준이와 동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영호는 동준이와 동수를 깨워 아침을 준비하는 일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동수가 본드를 다시 하지 않도록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퇴한 고등학교에 복학하라고 했지만 동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동준이는 영호 삼촌과 열흘밖에 살지 않았지만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동수와 명환이가 누워있고 본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동준이는 영호 삼촌이 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호가 들어왔습니다. 명환이는 정수리 바로 위가 찢어져 벌어져 있고 핏자국과 지혈제 가루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명환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 상처를 꿰맸습니다. 때린 아버지는 명환이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는 영호에게 제발 돌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영혼에는 식구가 한 사람 더 늘었습니다. 본드를 마시면 꿈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드 기운이 사라지면 어두컴컴한 다락에 누워 있었고 동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영호한테 사실은 마음이 끌리지만 영호마저 동수와 동준이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동수는 영호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동수는 본드를 마시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영호는 오랜만에 들어온 일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숙자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오고 나서 술을 먹지 않고 빚을 1년 내로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숙자와 수기를 오토바이로 데려다 준 날 1톤짜리 펄프 더미에 깔려 죽었습니다. 영안실에서 영호는 동창생 김명희를 만났습니다. 영호는 김명희 선생님이 상담을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찾아가서 동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명희는 거절합니다. 자신은 3년 있으면 전근을 갈 거고 그런 불량한 아이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숙자와 숙희,
명환이와 동준이와 함께 구치소에서 나온 동수를 위해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동수는 떡볶이와 김치찌개와 콩나물 무침과 조그만 케이크가 준비된 밥상을 보니 코끝이 찡해 옵니다. 동준이는 밥과 집과 형들, 삼촌이 있는 지금이 꼭 죽을 것처럼 좋다고 했습니다. 동수도 동준이처럼 좋습니다. 명희는 영호에게 동수를 만나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저녁이면 영호네 집에 모여 숙제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봤습니다. 명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호네 집에 갔습니다. 동수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동수는 공고 야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숙자 어머니는 아버지 보상금으로 차린 비디오 가게가 영 안되자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김장하는 날 명희까지 와서 도왔습니다. 명한이는 동수처럼 돈을 벌고 싶지만 신문 보급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숙자 어머니는 명한이가 음식을 잘한다고 요리학원을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모처럼 모두들 고깃국에 삼겹살로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명희를 데려다 주고 오니 영호집 옆에 꼬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호영이는 아이를 부탁한다는 아버지 편지를 들고 있었고 영호네 집은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숙자네 집 다락방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명희에게 호영이는 새로 받은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때를 부리는 호영이한테 명희는 늘 지고 맙니다. 명희는 그렇게 지긋지긋해하던 괜히 부리말로 돌아왔고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제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동수는 오랜만에 교복을 입는 게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봄이 왔다는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빈곤한 이유. 김명희는 괜히 부리말이 지긋지긋했고 연수동으로 이사갔을 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수는 아빠 엄마가 자신한테 관심이 없던 게 아니라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만도 벅찼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부리말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살핍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받기 어렵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쓰라린 불행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그들의 잘못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질문입니다. 전쟁 뒤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농사 짓던 농민들이 괜히 부리말로 밀려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동준이 아버지는 IMF 뒤로 일자리 없이 집에서 지냈습니다. IMF가 무엇인가요? 동준이 동네에 동준이 집만 남았지만 재개발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준이는 형과 둘이 살 때 끼니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영호 어머니가 치료도 받지 않고 퇴원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영호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돌 나르고 시멘트 발라 만든 집이 왜 시의 땅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갯벌을 메워 만든 땅과 집을 왜 시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걸까요? 김명희 선생님 가족이 괜히 부리말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달 전 숙자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숙자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해서 빚을 잔뜩 졌기 때문입니다. 빚을 지는 것은 집을 나갈 만한 이유인가요? 숙자 아버지는 숙자 엄마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영호는 언덕을 오를 때마다 교회를 보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호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호의 일터는 건축 현장이었고 불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왜 인부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까요? 숙자 아버지는 공장에서 1톤짜리 펄프 더미에 깔려 돌아가셨습니다. 숙자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까요? 숙자 엄마는 아버지 보상금으로 비디오 가게를 차렸지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선 파는 할머니는 동수에게 아파트가 들어서서 시장 사람들은 죄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의 잘못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불행을 대하는 방법. 동수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본드를 했습니다.
본드를 마시면 꿈속에서만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드 기운이 사라지면 동수는 여전히 부모 없이 배고픔을 참아야 했고 혼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영호에게 마음이 가지만 집을 나온 것은 언젠가 영호마저 자신과 동준이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동수처럼 더욱더 불행의 길로 빠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호처럼 이웃을 아끼며 자신의 불행을 감싸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을 대하는 다른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영호가 동준이와 동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수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본드를 마셨습니다. 본드를 마실 때와 마시고 난 후의 기분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영호는 명환이에게 본드를 마시게 한 것은 명환이 아버지가 명환이에게 폭행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동수가 영혼의 집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호는 당장 먹고 살 일과 동수 일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호는 만일 아이들이 없었다면 어떨 거라고 생각했나요? 영호가 학교에 가서 명희에게 동수를 부탁했을 때 명희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나요? 명희가 구질구질한 괭이부리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괭이부리말에는 집을 나간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나간 것은 잘못한 일인가요? 왜 그런가요? 이야기에서 누가 불행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지녔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행복하다고 느낄 때. 눈물이 나올 만큼 슬픈 사연이 이어지지만 슬픔 속에 숨어있는 그들이 느끼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에서 찾아봅니다. 명희는 엘리베이터 자동문보다 숙자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게 행복합니다. 영호는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지만 동수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영호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움을 느낀 것은 언제였나요?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있지만 영호는 충주에서 일하자는 연락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나요? 명환이는 영호와 함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명환이가 동수에게 영혼의 집에 있는 것이 좋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동수는 구치소 문을 나올 때 날아갈 듯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숙자 아버지 소식을 듣고 이래서 난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동수가 구치소에서 나온 날 동준이는 형에게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수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영호와 동수와 동준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언제 그 행동을 했나요? 동준이는 동수가 월급을 받고 사다 준 점퍼를 입어보고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동준이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명희는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괭이부리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명희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명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수는 오랜만에 교복을 입는 게 어색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동수는 기계를 닦으며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봄이 왔다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동수는 행복할까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꿈꾸기. 초등학교 5학년인 동준이와 숙자와 숙희, 야간 공고에 복학한 동수와 제빵 기술을 익히는 명환이는 아직 미성년자들입니다. 영호와 명희는 성인이지만 아직 어립니다. 어린 그들은 죽음과 가난이나 이별 등 너무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둡고 불행한 삶이 이어졌지만 자신들의 꿈을 하나씩 찾아 나갑니다. 그들의 꿈은 비록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질문입니다. 영호는 공익근무를 마치고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졌던 영호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영호는 동수가 싫어하는 복학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영호는 왜 동수가 학교에 다시 다니기를 원했나요? 동수는 영호 삼촌이 복학을 얘기할 때 명환이가 걸렸습니다. 명환이와 복학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명희는 영호를 만나고 나서 꿈이 바뀌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원한 것은 무엇이고 이후에 바뀐 꿈은 무엇인가요? 동수는 구치소에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김장을 하는 명환인 표정이 어둡습니다. 명환이의 걱정은 무엇인가요? 숙자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명환이는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동수의 꿈은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촛불 의식을 하면서 숙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숙자는 무엇을 원하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나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나요?